안녕하세요. 지혜 독서입니다. 오늘은 제 서재가 아닌 카페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의 목소리 위주로 찍겠습니다. 이번에 읽은 책은 게랄트 위터의 존엄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머리로 읽는 책도 있지만 영성으로 읽어야 하는 책도 있습니다. 존엄하게 산다는 것이 그런 책에 속합니다. 책의 앞머리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책이 아니다. 보다 빨리,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7가지 비밀이나 8가지 공식을 알려주는 책도 아니다. 매사에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성공을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각인된 시대, 그런 시대에 부합하는 책도 아니다. 최적의 효율성을 따지며 성공 제일주의인 시대에 성공의 비밀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공식을 알려주는 책도 아니면 이 책은 무엇을 말하는 책일까요? 더 나아가 왜 이런 책을 읽고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걸까요? 책의 프롤로그를 좀 더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되물을 것이다. 인생이란 결국 돈과 권력에 달려 있으며 개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만일 당신이 이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이 책을 읽어봤자 머릿속만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나 자신이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의식하는 일은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며 성공만을 욕망하는 마음과 양립하기 어렵다.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존엄의 문제다. 이 책은 이런 질문에서 시작한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인간답게 해줄, 우리를 성장하게 해줄 다른 삶의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 목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장 잃어버린 존엄을 생각하라. 2장 존엄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3장 지극히 인간다운 뇌. 4장 사회적 뇌, 존엄을 배우다. 5장 본능에 새겨진 존엄성을 찾아서. 6장 타인의 존엄을 지켜야 하는 까닭. 7장 강인한 삶을 향한 여정의 시작. 8장 어떤 세상을 가르칠 것인가. 9장 더 이상 수단으로 살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에필로그와 감사의 말로 끝을 맺습니다. 목차를 보면 뇌, 본능 이런 관념이 나오는데 저자는 신경생물학자입니다. 그래서 신경학적으로 접근해 인간의 존엄성을 설명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자상하고 열정적이기도 합니다. 존엄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시작 부분에서 자신이 직접 겪었던 일화를 들려줍니다. 11살 혹은 12살 무렵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숲으로 갔습니다. 모험심이 강해 마음 내키는 대로 숲속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나무에 오르고 사과 서리를 하고 올챙이를 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찬가지로 숲속에서 친구들과 탐험을 하고 있는데 길을 잃은 한 노신사가 버스 정류장이 어딘지 물었습니다. 숲속에서 길을 안내하는 것이 어려워 직접 함께 가드리기로 합니다. 이때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노신사는 길을 가면서 수많은 풀들과 꽃, 나무들과 새들의 이름과 특성을 설명했습니다. 이것 좀 봐라 얘들아. 가는 동작꽃이라는 거란다. 5월과 6월의 피지. 그리고 저기 숲풀에서 울새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렴. 조금 더 뒤에 있는 건 솔새라고 해. 구분할 수 있겠니? 게랄트 위터와 친구들은 신사의 말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했던 것과는 다른 한 차원 높은 차원의 탐험을 체험합니다. 그때의 느낌을 써놓은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탐험은 그렇게 계속되었다. 여기 이것은 미나리아 제비, 저기 저것은 향이 강한 곰마늘. 점점 신사의 설명에 빠져들었다.
숲길은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그는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기 전엔 아무것도 아니었을 모든 것에서 감동을 이끌어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특별하게 느껴진 이유는 신사의 설명 덕분이었다. 지금까지 내게 인생을 가르쳐 주었던 다른 어른들과의 그것과 달랐으니까. 대체 무엇이 달랐을까? 다른 어른들 역시 그 동식물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었다. 다만 그들은 주로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곤 했다. 돼지는 도축을 하는 동물이고 당근은 먹을 수 있는 것이며 이 잡초는 농사에 방해되니 뽑아야 한다. 이런 식의 설명들이었다. 하지만 이 신사는 달랐다. 그는 똑같은 동식물들을 가리키며 우리가 보고 듣는 이 모든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단지 그 아름다움만을 강조했던 것이다. 우리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더 집중해서 귀를 기울일수록 신사는 더 흥이 올랐다.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신경회로에 타고난 것을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갓 태어난 망아지가 스스로 일어서고 어미의 젖을 찾는 것은 운동을 담당하는 되뇌피질 영역에 이미 그럴 수 있는 신경회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극을 받기만 하면, 즉 활성화되기만 하면 갖게 되는 능력입니다. 망아지는 망아지로서의 본능과 본성을 타고나고 그것을 활성화하여 살아갑니다. 사람도 사람으로서의 본능과 본성을 타고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존엄성에 대한 감각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존엄성에 대한 감각을 타고나는데 그것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게랄트 위터는 이렇게 인간이 타고난 감각 중에 존엄의 감각이 있음을 들며 우리가 존엄한 존재이고 존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뇌는 학습을 통해 사회화되는데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성을 잃어버리는 쪽으로 향하기도 합니다. 지금의 사회를 중세시대와 비교한다고 한다면 개인의 존엄성은 많이 존중받고 보장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사람을 쓸모와 유용성으로 구분하는 세태는 만연합니다. 타인을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조차 그렇게 구분짓기도 합니다. 세상에 피어나는 꽃들과 나무, 새들과 동물조차 유용성을 떠나 그 자체만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인데 하물며 사람의 존재 가치가 특정 기준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이 많다 적다, 직업이 좋다 나쁘다, 생김새가 좋다 나쁘다, 성격이 좋다 나쁘다. 그런 것은 기준이 될 수 없고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사회 구성원의 인식 수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세계대전 속 민족 학살을 겪은 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헌법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나라일수록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집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사회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사회입니다. 존엄이란 무엇일까요? 칸트는 인간을 다른 창조물들로부터 구분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칸트의 말을 빌려 설명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모든 지성적인 존재는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가 목적으로 존재한다. 너 자신의 인격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격에도 인간성을 단지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라. 또 다른 부분입니다. 모든 인간은 타인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 또한 그러한 기대를 받음으로써 모든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 인류는 그 자체로 존엄하다.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며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한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그 안에 인간의 존엄함이 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유용하기는 하지만 인간은 아닌 이 세상의 모든 생명, 모든 사물들보다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 어떤 자격에도 자기 자신을 팔아넘길 수 없듯 모든 인간은 타인에 대한 가치평가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인간은 인류가 가진 존엄성을 모든 인간에게서 발견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타인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게랄트 위터는 칸트 말고도 독일의 시인 프리드리히 폰 실러의 표현을 들어 인간의 숭고함을 말하고 아우슈비츠 생존자인 이스라엘 예술가 예후다 베이컨의 말을 소개하며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손상될 수 없는 절대적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존엄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 사실이고 절대적 가치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어떤 세상을 사느냐와 직결되는 관념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기느냐는 더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은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사람에 대한 인식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가 되고 그것은 자기가 사는 세상이 됩니다. 진짜 선진화된 세상은 첨단 기술을 갖춘 세상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세상일 겁니다. 이 책은 작가가 서두에 말한 대로 성공에 관한 책은 아니지만 성공하지 않아도 이미 주어져 있는 존엄성에 대해 말한 책입니다. 지금 인간은 성공하지 않아도 이미 존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공이 뭘까요? 오히려 성공이라는 개념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관념보다 더 허구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야말로 절대적 명제입니다. 성공했느냐 못했느냐로 이런 허구의 가치로 절대적 가치를 논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읽은 책은 게랄트 위터의 존엄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존엄성을 신경학과 연관지은 것과 시대에 따른 사람에 대한 관념과 더불어 현재는 물론 앞으로 추구해야 하는 인간의 가치에 대해 설명해 놓은 것이 인상적인 책입니다. 존엄성에 대해,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싶으신 분은 독일의 철학자 페터 비에리의 삶의 격과 자기 결정, 그리고 자유의 기술을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책은 존엄 3부작이라고 불립니다. 페터 비에리는 리스본의 야간 열차를 쓴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소설은 필명으로 쓰는데 파스칼 메르시어입니다. 소설을 쓸 정도로 문장이 풍부하고 부드럽습니다. 제 채널 초반에 교양이란 무엇인가를 소개하기도 했는데 앞서 소개한 존엄 3부작 외에도 다시 한번 이 책도 추천합니다. 지혜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